매주 월요일은 각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대부분 발표를 합니다. 이번 주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압도적 지지 이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어떤 주자와 붙어도 대부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는 지지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꿈의 지지율이죠. 대개 30%, 40%대 이 정도만 돼도 어마어마한 지지율인데 국민의힘의 어떤 주자와 붙어도 50%를 대부분 넘기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는 얼마만큼 더 많은 지지율을 받았느냐 하는 것만 중요할 뿐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 드디어 50%를 넘어선 수치가 나왔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죠. 다음 대통령은 이제 이재명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이번에는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1,50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대로 조사를 하면은 대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도 되는데 1,500명 정도 되면은 오차 범위가 2.5 정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후보들을 다 나열해 놓고 보면 한 10명 정도 되는 후보들을요. 그랬을 때도 이재명 대표는 46.3%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8.9%죠. 그 다음 한동훈이가 6.9%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오세훈 이런 사람들은 대개 6에서 5%. 유승민 전 의원은 자기가 엄청나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2.1% 나왔더라고요. 많이 나온 거죠.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 것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각각 1.3%입니다. 1%대를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물어뜯고 있죠. 참 웃기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차기 대선 여기에서 가상 양자 대결을 한번 붙여봤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가 넘는 수치가 나온 거죠. 이재명과 김문수가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무려 50%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31.6%, 18.4%포인트를 앞섭니다. 그리고 오세훈,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50%, 오세훈이가 23.5%, 여기 역시 26.8%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래 놓고도 대선 주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홍준표 역시 24%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50%입니다. 한동훈과 붙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49.7%, 그러니까 여기 역시 50% 정도 되죠. 그리고 한동훈이가 20.3%가 나옵니다. 참 격차가 엄청나다. 그 격차는 거의 30% 정도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교체론, 정권 유지론, 이런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오차 범위 밖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에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어떤 주자와 붙어도 이재명 대표가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수치들은 별 의미가 없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지지율을 그대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50%가 나오는데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는 몇 퍼센트가 지지했냐니까 55.1%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지자들을 다 모으면은 한 55% 정도 되죠. 그랬을 때 이 수치가 거의 정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정권 교체론 이것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 6.1%포인트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20%, 30% 정도로 정권 교체론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이 44.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율보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더 높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37.6%나 나온다는 게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요. 네, 그러나 TK, PK가 있고 또 서울, 강남 3구 이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37.6%를 유지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뭐 지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여기에서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 일주일 전보다 3.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5.1%포인트 내렸죠. 이런 것들을 이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왜냐?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당으로 이미 다 전락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를 지지한다는 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정당을 진짜 지지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조사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60%대의 지지율을 향해서 계속 달려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다. 1,506명을 상대로 했으니까요. 굉장히 높은 조사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도 보수가 과표집이 됐습니다. 요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추세인 거예요. 이건 보정이 안 되니까. 보수층에서는 아직도 전화를 잘 받고 있다. 그러니까 보수 과표집이 나타난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는 50%를 넘어서는 수치를 보인다는 점, 이번 주 여론조사의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이 광폭 행보 눈에 띄고 있죠. 당내 화합이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내 비명계 인사들과 싸워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내내 비명계 인사들을 계속 만났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총리, 뭐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또 누굽니까? 이 김동연 경기지사 지난달 28일 날 만났죠.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을 창출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같이 힘을 합하고 노력을 할까?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만나가지고 너 개헌 어떻게 할 거야? 이따 이 말을 한 겁니다. 이분도 촉이 많이 떨어졌어. 임종석 실장 이 친구는 정말 하여튼 뭐 말을 하지 맙시다. 임종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재명을 넘어서는 분을 지지하겠다. 그러면 임종석은 이번 대선에서 기권할 것 같아. 이재명을 넘어서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이재명을 넘어서는 분을 지지하겠다는 임종석은 기권해 차라리. 넘어서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넘어섰으면 좋겠는데 지지율이 0%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지지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신을 넘어서는 사람 난 지지할 거야. 난 너 당신 지지 못해. 이따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민주당 식구, 한솥밥 먹는 민주당 식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앞으로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그야말로 비명계들의 견제, 이게 더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엄청 아픈 것 같아. 엊그제 28일 날 김동연 지사, 경기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지금 민주당으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는 몇몇 인사들 중에 김동연이가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이지 대다수의 국민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여론조사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재명은 46%, 47% 다자구도에서도 그러나 1대1로 붙으면 50%가 넘는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놓고 지금 민주당으로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따위 조선일보나 할 수 있는 말을 김동연이 주둥아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 이러던데 무슨 기득권이 있죠?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기득권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경기도 도민이 몇 명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 지지율 몇 퍼센트 나옵니까? 1%대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지. 50%에 육박하는 당 대표한테 대놓고 기득권을 포기해라. 뭐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뭐 제1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논의 약속을 지켜라. 지금 개헌 이야기한 놈은 아주 나쁜 놈입니다. 그건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개헌에서 뭘 어쩌겠다는 것이죠? 당장 내일 모레 윤석열이 파면되면 곧바로 60일 이내에 대선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5월이면 대선을 치러져야 돼요. 5월 초면. 늦어도 5월 중순이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헌 카드 꺼내서 만지작거리자고요? 제정신입니까? 김동연이 네 제정신이냐? 그러면 안 돼.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정도 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도정에 더해 국정에 관한 문제까지 걱정하시느라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심초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 동현아, 경기도나 잘해. 국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동연 씨 알아들었죠? 지금은 경기도 잘 챙기시라고. 경기도를 잘 챙기고 그 경기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더 올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는 것이 민주당원으로서의 역할이지 거기다 대놓고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옛따위로 해가지고도 정권교체 할 수 있다 할 수 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개헌해야 된다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주둥아리를 닫으시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금 뭔가 막 마음이 급한 것 같은데 마음 급하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비가 안 돼. 쉽게 말하면. 제비가 안 된다고. 제비 안 돼. 체급이라는 게 있어요. 체급이라는 게. 정치인의 체급은 뭡니까? 지지율이 체급이야. 그러면 50%와 1%가 게임이 되냐? 체급이 안 맞잖아. 체급이. 너희들끼리 다 뭉쳐서 해도 안 되는데 어떨까 할 거야. 지금 내가 볼 때는 김동연은 민주당에 몸은 담고 있지만 민주당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진짜 민주당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정통 관료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옷과 옷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김동연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더라고요. 따라가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브레인으로 데려간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친문계입니다. 그리고 또 친문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비명계입니다. 이재명을 죽기보다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잖아. 그래서 자기 캠프에 다 집어넣습니다. 캠프라고 여기서 뭐 캠프라고 하긴 좀 그렇지. 자기 산하기관의 기관장이라든가 특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비명계 인사들로 끌어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야. 바보야. 지지율을 올리려면 그렇게 올리는 게 아니야. 지금 문재인이 무슨 힘이 있어?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롭게 민주당이 한번 다시 재건해 보자는 거 아닌가? 솔직히 그렇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김동연이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김동연이 1%라도 나오는 것은 민주당 사람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 가봐라. 0. 몇 프로 나와. 내가 감히 김동연 지사에게 충고를 하자면 경남지사 내팽개치고 대선 출마했던 김두관 씨가 있어. 그 사람이 결국은 대선 출마해서 어떤 이 효과도 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경남도지사마저 국민의힘에 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김두관이 꼴 나지 마라.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경기도지사 잘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자.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괜히 되지도 않을 대선 출마했다가 경기도지사마저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라.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무모함이 장점이긴 해. 그런데 그 무모함은 패가망신일 수도 있다. 참된 정치인일수록 신중해야 합니다. 김동연 지사. 내 1% 김동연한테 너무 목소리를 높인 것 같아. 김동연 씨 미안해. 지지율이 그래도 한 20%나 이렇게 30% 나온 사람한테 내가 뭐 큰 소리를 쳐야 나도 좀 펌이 나는데, 야, 1%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내 스스로 너무 쪽팔린다. 내 스스로. 하여튼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로 대부분 만났죠. 이제 그래서 당내 통합을 이뤄가야 합니다. 우리같이 뭐 개인 유튜버들은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는 이들을 잘 품어 안고 이 아가들 잘 품고 이렇게 잘 따독따독해서 대선까지 잘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따르는 측근들도 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비난하기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또 힘도 실어주고 또 이들을 어르고 달래고 그리고 자리를 요구하면 그냥 하나 준다고 그래. 그냥 얘들 그 자리가 지금 중요하잖아. 자리 하나 먹어보려고 하는 거니까. 야, 나중에 되고 나면 뭐 다 어디 가겠어요. 그냥 다 우리가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래서 안심을 시켜야 돼. 이자들은 어떤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하나씩 나눠준다고 그래요. 어차피 대통령 되면 농공행상 해야 되잖아. 그때 가서 안 줘도 되니까. 지금은 그렇게 좀 하시라. 그렇지만 나는 약간 화가 난다. 난 정말 그래. 그런 놈들한테는 한 줄이도 주면 안 돼. 이게 내 본 마음이야. 그러나 이재명 최측근들은 그냥 잘 이 아이들 자꾸 울잖아. 그럼 우는 아이 이렇게 떡도 좀 주고 우유도 쭈쭈도 좀 먹이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먹여가지고 잘 데리고 가서 대통령 당선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광재 이거 진짜 원조 친노라는데 이광재 이 사람이 국회 사무총장 같지. 이 사람도 이상한 말을 막 하고 다녀. 방송에 나와가지고 KBS에 나가가지고 2심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건 있죠. 무죄를 받으면 날개를 달 것이고 유죄가 나면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 하나만한 소리는 하지를 말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야지. 이재명 대표의 2심이 무죄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날개를 달고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렇게 안 입고 없냐? 이재명이가 50% 나오니까 이광재 씨.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좀 요즘 좀 그래. 이거 최재성. 이 문재인 정부 때 그 정무수석 한 사람이죠. 최재성 수석. CBS에도 많이 나오던데 또 YTN에 나왔어. KBS, YTN, 뭐 CBS 이런 데는 좀 이상한 방송인지 다 아시죠? 그거야 뭐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여기에서도 2심에서 뭐 유죄가 나온다면 예선은 지장이 없겠지만 본선에서는 뭐 좀 지장이 있을 거다. 국민의힘의 공세가 뭐 커질 것, 많아질 거다. 이따위 이야기를 했던데 그 당연한 말 아니에요? 그 최재성 선생도 마찬가지야.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본다. 무리한 기소였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정권 교체는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뭐 평론가 같이 말이야. 민주당 사람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하고 사무총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국회 사무총장하고 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평론가처럼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내 인사들이 평론은 평론가가 하니까 당신들은 당내에서 화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만 연구하란 말이야. 니들은 평론가가 아니야 이 사람들아. 정치인이란 말이야. 민주당 정치인. 평론가 노릇을 하지 말아라.